윤석열이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했다. 자, 여당의 연찬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이게 보통은 논란이 됩니다. 정치적 중립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시비를 걸 텐데 윤석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와요. 그냥 좋아, 갈 수 있지. 이렇게 대통령이 여당과 스킨십을 한다? 이게 하나의 룰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민주당 연찬회 가서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댓글 못 걸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당시에 왜 탄핵이 됐죠? 열린우리당이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가 중립을 어겼다 이러면서 탄핵을 했어요. 물론 그 탄핵 역풍을 맞고 이제 엄청나게 그 당시에 이제 탄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미국 정치를 보면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하고 스킨십 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거 맞는 거죠. 여당의 대표로 나와서 당선이 된 거니까 여당과의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게 다들 난리치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거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래도 된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연찬회에서 12분 정도의 연설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없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원고가 없는 연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라는 건데 이걸 보고 도어 스태핑을 없앤 이유가 있구나. 개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나쁘다는 확신이 들었고 취해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윤석열이요.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다. 제일 중요한 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와, 충격이었습니다. 이념이라고? 제일 중요한 게? 와, 2023년도에? 전 진짜 소름이 끼쳤어. 야, 이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념이 최우선, 이념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념 경쟁을 하던 시기도 아니고 이걸 이념을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 극우 유튜버들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리고 또 뭐 했냐? 전 정권 씨 또 나오죠. 전 정권 씨. 망하기 직전 기업에 비유를 하고 야권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의 목소리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본인이 두둔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또 나옵니다. 언론관도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동관을 억지로 임명한 이유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 실용이다 하는데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이 없이 실용이 없다. 이념보다 실용이다 라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방향성을 잡는 이념이 있어야만 실용이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해서는 실용도 없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인수해보면 아니 아주 형편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전 정권 씨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권을 가져왔으니까 망정이지 정권 뺏겼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지난 대선 때 국정운영권을 가져오니 알았다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 우리는 이미 아찔하고 죽겠는데 이런 말을 또 하고요. 전 정권 씨는 또 얘기를 하죠. 언론과 야당에 대한 인식도 진짜 황당한데요. 여소야대 국회에다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봐라.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전쟁 선포를 합니다. 여소야대인데 야당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싸울 수밖에 없다. 야당을 적으로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언론도 적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왼쪽 오른쪽 날개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성장과 분배로 발전하는 것이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야당하고 대화 타협 협치 없다. 정치 영역의 타협은 늘 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로 할 것인지부터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을 성찰하고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반국가 세력과 협치는 어렵다.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야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상정하고 통합 불가 선언을 반복한 것.
대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좀 있어요. 이제 대통령의 원고 없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도 이해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지우려고 하는 일,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그리고 홍범도함 이름도 바꾼다.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전라도에서 이제 음악가 정율성 공원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보훈부에서 철회 지시가 내려왔어요. 전부 다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논리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논리가 얼마나 무지에서 나오는 거냐면 6.25 전쟁 이전의 공산주의와 그 이후의 공산주의가 확연히 다릅니다. 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일제와 싸운 거죠. 제국주의와 싸운 겁니다. 그 당시는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에는요, 미국하고 소련이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은 소련하고 손잡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련하고 손잡지 않으면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기반이 그 지역이 그쪽인데. 그게 아니면 나치랑 손을 잡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의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니까. 그 당시는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얘네들과 그 반대하는 세력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걸 그냥 공산당 퉁쳐서 색깔론으로 몰고 가면서 이걸 지우려고 한다. 거기에다가 백선엽을 쓱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게 보수 내에서도 반발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예요. 그리고 홍범도함을 명명한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을 처음 검토한 사람이 누구냐? 노태우입니다.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은 1998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이거는 보수 진보의 논란이 이미 없었던 걸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고 근거가 빈약하니까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태우 정권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죠. 전두환의 오른팔이었고 군사 독재 시절. 이때 이념 노태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군인 출신이니까. 근데 중공하고 수교를 합니다. 야, 중공이란 단어 오랜만에 들으셨죠? 옛날에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다고. 중공. 그리고 우리 편은 누구야? 대만.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중국. 기억나십니까?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중공, 자유중국 기억이 나실 거예요. 대만이라고 안 불렀고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다니까. 그리고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노태우가 중공하고 수교를 해요. 자유중국을 버립니다. 대만을 내쳐버려. 대만이 개빡쳤죠. 근데 어떡하겠어? 이념만 따지자니 먹고 살기가 어렵다. 어떤 정권보다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 노태우라는 대통령이 이념을 버리고 국익을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노태우예요. 그러면서 이념보단 국익이라는 국정의 대전제가 생깁니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정부가 다 가지고 갔었던 대전제인데 윤석열이 이걸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노태우 대통령이요. 88 올림픽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율성이라는 음악가의 부인을 초청합니다. 이념보단 국익이다.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게 우리한텐 이익이다. 개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념에 매달려서는 국익 추구가 안 된다. 이 판단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정권,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이념보다는 국익이라는 대전제는 지켜지고 있었어. 물론 그 차이가 조금 있죠.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이념에 대한 중요도 이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대전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도 이념을 가르치겠다라는 거랑 조금은 결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건 뭐였냐면 아버지 박정희를 재평가, 더 영웅화시키고 싶었던 박근혜의 욕심. 그리고 옆에서 펌프질하던 이념론자들이 합쳐져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반공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반공주의로 빠져버려. 그러니까 박근혜는 아버지에 대한 그 관심 말고는 별게 없었어. 근데 지금 윤석열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다가 지금 야당에 대한 인식도
확고하죠.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윤석열은 아군 아니면 적이야. 언론도 24시간 정부 비판만 한다. 왜? 야당의 장악대에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져도 야당이 장악되어 있는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앞으로도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동관 투입시켜서 저 야당이 장악한 언론들 다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남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기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론이 너무 기울어졌다.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포탈 보세요. 포탈 보십시오. 다 기울어져 있어. 언제 문재인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해줬다고.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진짜 잘못을 해서 좀만 뭐라고 하면 야, 저 언론 저거 봐라 저거. 야권한테 야당한테 장악돼 있어서 저 언론 맨날 우리 욕하는 거 봐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한테 들어갈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공산주의를 막 뭐라고 해.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이 딱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딱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언론을 재갈 물리고 우리 편 안 들어주면 적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동관 임명은 그래서 강행한 거죠.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이동관 있어야 돼. 왜냐? 언론 장악의 경력직 사원 아닙니까? 엄청난 맹활약을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하든 말든 이동관 뽑는다고 욕한다? 야, 이거 언론이 다 야당에 장악돼 있으니까 이동관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걸 이 연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